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강남서초 동네 친구 20번째 모임을 시작합니다. 저는 삼성동 사는 햇님입니다. 저는 도곡동 사는 매영입니다. 저는 역삼동 사는 고요입니다. 전 양재동 사는 보배입니다. 전 삼성동 사는 빛나입니다. 오늘은 동네 친구들의 용돈벌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다 같이 해볼 텐데요. 오늘은 새로운 친구분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동에 살고 있고 현재 회사 다닌 지 1년 차인 이제 신입사원으로 막 사회에 나간 빛나입니다. 저는 요즘 주식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끝나고 짬나는 시간에 번역으로 알바처럼 또 부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근마켓으로 또 이제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는 다닌 지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회사는 올해 1월부터 다녔습니다. 완전 신입사원. 아직 신입사원. 네네. 혹시 이렇게 회사도 바쁠 것 같은데 좀 짜잘하게 이런 용돈벌이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네. 저 회사가 인천에 있어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한 1시간 반 조금 넘어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갔다가 집에 오면 좀 너무 퍼져 있는 시간도 조금 아깝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지하철 1시간 반에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자기계발하면 좋겠다 해서 자기계발 하는데 돈까지 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나는 1시간 반이면 미드 볼 거야. 어제 저 국걸스 보고 있는데 재밌거든요. 진짜 그러면은 그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뭐 당근이랑 번역, 주식 이렇게 왜 이 세 가지를 하게 되신 거예요? 주식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고정적인 월급을 받다 보니까 이제 좀 또 불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요즘 핫하잖아요. 시기가 시기인지라 좀 코로나도 껴있고 이래가지고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 또 번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기계발 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당근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되게 물건들을 엄청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때 쓰던 물건들이 아직 제 침대 밑에 있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뭐 이거 어딨어? 이러면 제 방에 다 있고 막 그런 정도로 되게 골동품이고 되게 엄청 물건들 쌓아두고 막 필요 없는 것도 다 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근마켓에 한번 이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게 모으는 거를 원래 좋아하셨는데 네. 파는 거 괜찮아요? 한 번 마음 먹으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정을 떼려고 노력을 하는 각자의 이런 용돈벌이 경험 같은 것도 얘기해보면 좋겠는데 매영님은 혹시 있으세요? 저는 커미션이라고 이제 글이나 디자인 같은 걸 이제 수주를 받아서 이제 그 커미션 받는 분의 마음에 드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고 전에는 과외됐었어요. 그러고 저는 주식도 하고 있어요. 고현님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저도 소소하게 주식도 하고 있고 이걸 재테크라고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한데 전 특판 사냥하는 게 약간 취미거든요. 고현님 그런 거 진짜 잘해. 진짜 너무 신기하다니까. 그리고 이벤트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용돈 벌이보다 덜 쓰는 게 쉽거든요. 그죠. 그래서 맞아. 최대한 불필요한 소비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찔리죠? 갑자기 반성합니다. 후배님은요? 저도 주식하고 있고 저는 되게 소소하게 점프다리로 스마트 스토어 하고 최근에 당근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당근 재밌더라고요. 네, 많이 사고 많이 팔고 있습니다. 햇님은요? 저도 그림 그려주는 거나 아니면 디자인 해주는 일 하고 있고 또 주식도 소소하게 장기 투자로 덮어두고 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나님이 아까 번역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번역이라는 게 누군가가 일을 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찾으시는지 그런 얘기도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딱 그럼 내가 번역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플랫폼은 이미 되게 많이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재능을 뭐 남들에게 이제 팔고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은 이미 구축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그중 한 플랫폼을 선택했고 그 플랫폼에 뭐 크몽이라던가 숨고라던가 이게 아마 대표적인 두 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숨고가 되게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시스템 같은 게 저한테 조금 편하게 보여가지고 그걸 선택을 했는데 그럼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는지 등록을 하고 제가 활동 가능한 범위를 설정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 활동 범위에서 요청서가 들어오는 거를 저한테 이제 보내주고 그럼 제가 그 요청서를 보고 이제 견적을 매겨서 보내죠. 그럼 이제 그 고객이 제 요청서와 제 후기, 프로필 같은 걸 보고 제가 마음에 들면 이제 연락을 저한테 취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작업을 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플랫폼들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플랫폼들이 되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재능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영어는 특히 번역 영어로 하는 거는 특히나 좀 사람이 많아서 견적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되게 치열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거를 하고 계신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나 막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평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격보다는 그래서 돈 벌 욕심은 버리고 그래서 뭐 한 페이지에 되게 싸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저만의 차별성을 좀 뒀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번역해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좀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논문 같은 거를 저한테 부탁하시면 되게 목적을 제가 먼저 여쭤봐요.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해드리는데 뭐 어느 정도에 쓰시냐고 이제 여쭤보면 뭐 PPT 발표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 굵직굵직한 것들을 볼드나 뭐 요약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좀 해드리면 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평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 그런 평들이 조금 더 쌓이니까 이제 논문 하시는 분들은 이거 평 보고 좋아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다. 좀 차별성을 두고자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번역 다 해줘도 그거가 이 읽는 사람은 맞아요. 번역을 부탁한 사람은 다 잘 됐는지도 솔직히 사실 그래요. 확인이 어렵잖아요. 내가 못해서 이거를 맡긴 거니까. 그쵸. 그럼 요약본 주고 하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진짜 좋긴 하겠다. 그럼 이제 받는 사람이 되게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이게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번역의 전문가가 또 따로 있잖아요. 뭐 통번역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 빛나님은 그게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이거를 뭔가 약간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떻게 용기를 내실 수 있었는지 그런 게 그냥 했나 본데? 원래 처음에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하려면 되게 좀 그 배리어가 높잖아요. 처음에 막 기사를 매일 하나씩 읽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되게 하기 힘든데 제가 예전부터 뭐 학생 때 과외를 했을 때도 과외 수업하는 거 시간만큼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의무감이 생기면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뢰를 받고 제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되게 어려운 미술 관련된 멘델스존의 막 약간 이런 어떤 작품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번역하기 위해서 제가 그 번역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서 부업을 시작한 거여서 약간 되게 만족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질문이랑 다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 괜찮아요. 그런 많은데? 그런 배우고 싶다는 네. 욕구가 그걸 넘은 거니까. 네네 그쵸. 돈을 벌기보다는 이제 자기 개발하면서 돈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전에 번역 간단하게 해본 적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저는 그 이제 맡기시는 분들이 대부분 본인 창작 소설이나 아니면 그 웹진, 엔솔로지 이런 거 번역을 되게 많이 맡기셨는데 전문 분야 그 번역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니면 이런 글을 읽어볼 수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 아니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 언어 비문학 읽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내가 평소에 이런 게 아니면 읽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나 언어 그 이제 외국어 언어 둘 다 비문학적으로 나오는 거를 되게 재밌어했어요. 지문 이렇게 쭉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뭔데? 궁금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다. 되게 다양하게 읽고 또 전공 맞아요. 분야 나오면 또 익숙하니까 좋고. 이제 전공 분야를 의뢰해 주시는 분은 가격을 좀 높게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다 뭐 학교나 과 같은 걸 적기 때문에 프로필에 뭐 예를 들어 제 과를 아예 올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비싸게 불렀거든요. 근데 바로 저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왜냐면 같은 과고 제가 이제 석사까지 졸업을 했으니까 좀 더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 느낌으로 좀 더 메리트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이거는 전공 분야니까 더 받는 게 사실 또 맞는 거고. 좀 자신 있게 제가 좀 더 높은 가격을 불렀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해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만큼 내라. 그쵸? 좀 건방지게. 맞아요. 자신감이죠.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또 그런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 말고도 약간 유튜브 이런 일도 들어오고 한다고 하시나요? 맞아요. 그 어떤 분께서는 한글 자막을 영어 자막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한번 해줬던 적이 있던 그런 것 같아요. 거는 그러니까 요새는 유튜브도 되게 글로벌화돼. 그러니까 워낙 유튜브가 그런 플랫폼이고 그래서 한국 컨텐츠를 외국인들이 보는 경우도 되게 맞아. 많고 또 그런 경우는 또 말이 어렵지 않으니까 되게 그런 일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 유튜브 번역 부탁해 주셨던 분이 이제 2페이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좀 빽빽한 2페이지여서 2만 원을 받았었는데 그 갑자기 이제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4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러고서는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으셨어요. 아마 유튜브를 그만하신 게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보고 대박 약간 이랬는데 그냥 한 번으로 끝내는데 멋진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달라고 하지도 않은 걸 더 주고 너무 좋은데? 뭐 주식하고 계시잖아요. 주식 시작하고 이런 게 달라졌다.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저 있어요. 저 경제 진짜 고등학생 때 진짜 싫어하고 내가 이거 왜 배워야 할까 하면서 경제 시간에 맨날 잤는데 근데 그 주식 시작하고 나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가 이제 나라 돌아가는 걸 보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뉴스도 좀 더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번 학기에는 이제 경제 교양도 듣고 있어요. 저도 원래 그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대학원도 다녔는데 그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 너 이것도 몰라? 막 이러고 너무 핫한 뉴스인데 제가 모르니까 완전 세상과 단절돼서 살았는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더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고 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걸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세상 돌아가는 게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제가 뭘 할 때마다 여기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원래는 영화를 보고 끝이었어요. 근데 좀 약간 기대작이 뜨잖아요. 그럼 여긴 배급사가 어딜까? 여긴 제작사가 어딜까? 여긴 상장 회사일까? 이렇게 하면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예전에 일례로 기생충 때 제작사 주식을 사서 많이 벌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 나온 김에 혹시 각자의 뭔가 투자 원칙 이런 게 있으신가요? 마음가짐? 주식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잖아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마음가짐으로 저는 무조건 월급의 몇 퍼센트 딱 이렇게 월급에 지금은 반절을 무조건 다 주식에 놓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상도 뭐 아니 그 뭐 예를 들어 돈이 더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럼 더 놓고 싶잖아요. 막 그걸 참고 이제 적정 퍼센트만 항상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판 거는 거들떠 보지 않는다가 이제 내가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괜찮은 종목 하나를 샀는데 그게 너무 잘 올라서 수익률 100%를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팔았어요. 기분 좋게. 근데 그게 한 500%까지 오르고 정부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마치 그 막 상승 목록에 계속 뜨니까 되게 전 애인이 CEO가 돼서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런 느낌으로 맞아, 이게 진짜 그런 느낌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관심 목록에서 무조건 지우고 이제 마음을 비우자. 그때 조금 이건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되게 잘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얘기는 찝으신 종목이 500%까지 갔다는 얘기인데 혹시 뭐 주식 종목 고르시는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런 거를 고르셨어요?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제 저는 그 공대를 나왔는데 이제 제가 관련 있는 회사들 정보를 제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건 되게 전망이 괜찮아 보인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전문 분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건 수소하는 딱 회사였는데 이거 뭔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제 그래서 저는 장기로 보고 가져갈라 했는데 마침 정부에서 막 수소 정책 띄우고 이러기 직전에 팔았죠. 딱 버프 받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 빛나님이 번역으로 부업하셨던 듯이 저희도 각자 하고 있는 부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업들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딱 부업이다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아까 막 이것저것 이벤트를 열심히 한다고 했었거든요. 강남에서 쓸 수 있는 게 지역 상품권 있잖아요. 강남사랑 상품권이라고 발행이 됐는데 아마 지금은 다 매진이 됐을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판매함이다 뜨면은 많이 하면 10%? 작아도 한 5에서 7% 정도 할인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형 마트 이런 데서는 안 되는데 좀 프랜차이즈여도 그냥 여기가 될까 싶은데도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제로페이 있는 거 보시면 꽤 되는 데가 많아서 그런 데서 사용하면 실제로 내가 10,000원을 써도 10,000원을 결제해도 내가 쓴 돈은 9,000원이고 그런데 현금 영수증 10,000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 제로페이 있으면 소득공제에도 되게 비율이 크니까. 이번에 오픈되는 거 저 진짜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남은 특히나 7월부터 새로 생겼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번에 고유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번에 그냥 70만 원어치 샀거든요. 마침 또 치과를 가야 돼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근데 치과에 제로페이 되는 데여가지고 그거를 하면 이번에 한 5, 60 나올 것 같은데 그게 10%가 할인되면 진짜 크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정보를 받아가지고 저희 가족도 이 강남사랑 상품권이 학원에서도 돼요. 그래가지고 엄마 거, 동생 거, 제 거로 해가지고 70만 원씩 싹 미리 계산을 해놓고 그렇게 쓰려고 고현님이 주신 정보 덕분에 진짜 이게 웬만한 어떤 뭐 할인 뭐 이런 거 따로 찾는 것보다 이게 10%가 진짜 크더라고요. 70만 원 결제하는데 63만 원 이렇게 되니까 와, 그거 되게 크게 다가오긴 하더라고. 맞아요. 저는 예전에 17호인가? 에서 쉐어하우스 살았던 얘기를 했었는데 그 쉐어하우스도 부업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자인실을 살았었는데 가끔 그 드나드는 사람이 텀이 있을 때 혼자서 방을 썼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방은 제 오롯이 쓰고 공용 공간만 같이 쓰는 그런 형태라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쉐어하우스여서 지금 막 찾아보면 막 20호점, 30호점 이렇게까지 엄청난 기업체가 하는 게 아니어서 개인이 소소하게 부업 형태로 굴리는 거고 그 주인 언니가 자기는 방에 살면서 주거비는 절감하고 이렇게 부수입으로
챙기면서 하는 게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다인실은 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혼자 쓰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좀 서먹한 가족이 쓰는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대면대면한 네. 친척 이런 느낌으로. 아, 네, 그런 느낌. 지금까지 동네 친구들의 용돈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친구 여러분들은 어떤 용돈벌이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